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특정 집단이 그 사회에서 진정으로 터부시되고 혐오받고 있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낮부터 거리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갖가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집단을 그냥 내버려 두는 국민이 진정으로 그들을 터부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본의 얘기입니다. 일본 우익이 꾸준히 그 세를 유지하고 정치인들조차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 사회의 헤게모니는 극성맞은 우익 집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텐데요. 영어권의 대형 유튜브 채널이 부흥하고 있는 일본의 우익이라는 주제로 올린 영상에서 이를 바라본 세계 네티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일본 우익의 역사를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소개하면서 일본의 팽창주의가 낳은 참극과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 등장한 조직 간부의 발언이 더욱 압권입니다. 이 작자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배우는 데에 반해 일본의 어린이들만 그러지 못한다며 이는 철저한 세뇌의 결과라고 언급하며 스스로의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이 어째서 아직까지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사 문제에서 적대시되고 배타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에 달린 다양한 국적의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가운데 일부를 추려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우익 간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독일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네.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어린이들에게 자부심과 애국심을 가르치는 건 똑같아. 다만 독일은 부끄럽고 어두운 역사도 있었단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스스로의 어둠을 극복하고 있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일본은 그런 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쉽게 말해 겁쟁이들이지. 거짓말은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일본은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힌 거야. 일본인으로서 이런 종류의 영상은 아주 불쾌해. 난 물론 우익도 아니고 저들의 뜻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 그렇지만 서구 미디어에서 일본 우익을 다루기 전에 본인들의 역사부터 되돌아보는 게 나을 듯 싶은데. 미국은 인디언 학살에 대해 그리고 영국은 식민지를 착취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네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길래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야. 그럼 일본은 승자가 아닌데 왜 자꾸 역사를 쓰는 거야? 부흥이라니 무슨 소리야. 일본인에게 국수주의란 전혀 새로울 게 없어. 부흥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일본계 혈통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신들의 직계 후손이고 일본 혈통이 없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 무조건적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지. 1940년대까지도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은 모두 여신 아마테라스와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가르쳤어. 일본인들이 외국인에게 사용하는 표현인 가이즈는 그 혈통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비하적인 표현이야. 근데 이건 일본만 그런 건 아니야. 자신들의 창피한 역사를 감추는 건 서구권도 마찬가지지. 맞아. 대표적으로는 벨기에가 있지. 벨기에가 콩고에서 100년 동안 저지른 끔찍한 만행은 오직 신만이 아실 거야. 벨기에인들은 모르고 아는 사람도 관심 없는 행세를 하니까. 일본이 제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아시아 각국에 살포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영원히 일본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돈이 궁한 나라들이야 마지못해 일본의 성의를 받아들인 척 연기하는 거지. 그런다고 저지른 역사가 사라지진 않잖아. 한국이 왜 그렇게까지 일본과 척을 두는지 이해가 된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선심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으니 일본 입장에선 뇌물을 거부하는 법 집행관의 느낌으로 인식하고 결국 계속 분쟁이 이어지는 거야. 난 서구인들이 아시아의 역사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점이 불쾌해. 유대인 학살이나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는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끔 엄청나게 가르치면서 정작 나치와 다를 게 없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 아니면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거나 결국 일본의 우익들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살아남은 거야.
만약 처음부터 정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오늘날 일본의 저런 우익들은 발을 들이지 못했을걸. 동감한다. 서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오만함이야. 아시아에 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이들은 일본에게 너무도 쉽게 면죄부를 던져줬어. 그래놓고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초밥 요리 따위에 정신이 팔려서 일본을 숭배하는 서양인들도 아주 많지.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그 체제의 꼭대기에는 천황이 있다? 대체 뭐지? 난 일본인이고 우익도 아니야.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천황 폐하는 독재를 한 적이 없고 일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꾸려나가고 있어. 애초에 천황을 선거로 뽑은 적도 없으면서 무슨 민주주의야. 그렇다고 영국처럼 지속적으로 규제와 간섭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일본에서 민주주의란 결국 농담 같은 거지. 유럽인이지만 솔직히 일본의 우익들이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난 오히려 저런 우익들을 통해서 일본이 고유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지금 유럽 상황을 보라고. 어설픈 온정주의와 국경 개방 덕분에 지금 유럽은 본연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어딜 가든 무슬림들이고 이민자들이야. 부디 일본은 그런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피해자들이 있고 증거들이 멀쩡히 있음에도 스스로의 고집 때문에 사실을 부인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내부적으로야 통하겠지만 어차피 일본 밖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걸. 일본을 좋아하는 외국인으로서 안타깝다. 일본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와 전통을 사랑한다면 부디 악행에 대한 인식부터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 어느 나라든지 어두운 역사는 있기 마련인데 마냥 부정하는 게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제발 순수한 인종에 대한 집착은 그만둬. 애초에 인간사의 순수란 없으니까. 일본인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짐작하겠지만 특히 나이 든 세대의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1930년대에 일본에 대한 로망을 품고 있어.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두드리기 전까지 일본은 주변에서 강탈한 부를 바탕으로 상당한 영화를 누렸거든. 지금도 그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당시의 군복을 갖춰 입고 소위 아시아 해방전쟁에 나설 수 있을 거야. 저런 우익들이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야.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 너희 총리부터가 그런 부류면서 대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럼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